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한국에서 CCTV 영상 딱 하나로 시작된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 영상인데 어떻게 국제적인 음모론까지 번져 나갔을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실체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의혹의 딱 한가운데에는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정말로 비밀 군사작전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이론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따라가면서 이 미스터리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 모든 의혹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죠. CCTV 영상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 바로 여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이론의 시작이 놀랍게도 CCTV 영상 딱 하나였다는 거죠.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버스입니다. 이 영상을 분석한 사람들은요, 이 버스가 그냥 버스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이게 바로 주한미군이 쓰는 바로 그 모델하고 똑같다는 거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영상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그럼 의문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버스가 통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시간 분량의 영상이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버스 안에 갑자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보안상 그냥 지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라진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고요. 영상을 막 확대해서 뚫어져라 본 사람들은요, 버스 안이 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뭐랄까, 복면 같은 걸 쓴 사람들, 손이 뒤로 묶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듯한 사람들까지. 딱 보면 무슨 비밀작전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영상이 딱 공개되자마자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이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 하면서 맞붙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양쪽의 공방이 정말 팽팽했어요. 먼저 왼쪽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주한미군이 중국인 99명을 체포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사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의 피고발 측은요, 이 편집된 영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이 갈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이 한 문장이 딱 보여줍니다. 광고를 못하게 압박하니까 아예 신문 광고란을 전부 하얗게 비워서 발행해버린 거예요. 이건 언론이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보여준 진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가 한국 땅을 벗어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워싱턴까지 가는데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건 뒤에 워싱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 작전이 지금의 미국 행정부가 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세력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이 발언에 엄청나게 주목을 해요.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정치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하고 연결되는 비밀 메시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트럼프 쪽 국방정보국의 비밀작전이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 그러니까 주한미군에서는 트위터에다 공식적으로 우린 아무 상관없다고 딱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공식 부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묻죠. 아니, 세상에 어떤 군대가 자기네 비밀작전을 트위터로 인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공식 부인이 오히려 진짜 작전이 있었구나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뭘 믿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거겠죠?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이론은요, 이제 한국과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판이 훨씬 더 커집니다.
또 하나의 좀 이상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책임지는 국가기관, 바로 그 선관위 건물이 공식 서류상에는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실수일 리가 없다? 이건 선관의 깊숙이 외국 세력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1,200건이 넘는 부정 채용 의혹. 이 이론은요, 이 엄청난 채용 비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체포작전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가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이런 음모가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커져요. 중국 국적자를 채용했다. 이 사람들이 AI로 여론 조작을 했다. 그리고 딱 이 타이밍에 미 국무부에서 선거 개입에 대한 한국어 경고 포스터를 올렸다. 이런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외세가 우리 선거에 엄청나게 개입했다는 큰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이제 한국은 그냥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아예 문제의 근원지,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자투표기가 전 세계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됐다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합니다. 콩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이 두 나라에서 선거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는 엄청난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조작 가능한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출처가 남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CCTV 영상 하나로 시작된 이 거대한 미스테리.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과연 앞으로 어떤 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